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은 제대로 먹었는데도 힘이 빠지고,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손발이 퉁퉁 부어 있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몸이 단백질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걸 잃는 순간 몸이 천천히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72%가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 단백질 충분히 먹어요. 고기도 조금 먹고, 두부도 먹어요. 하지만 문제는 흡수되지 않는 단백질을 드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며 느꼈습니다. 잘 먹는 것보다 잘 흡수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결국 근육은 빠지고 혈당은 흔들리고 피로는 쌓입니다. 70대 이상에서 단백질 부족은 단순한 영양 문제가 아닙니다. 근감 소진과 면역력 저하, 낙상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을 잡을 힘도, 몸을 버틸 체력도 사라집니다. 서울 강서구의 74 세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도 잘 먹고 두부랑 계란도 매일 먹는데 왜 이렇게 자꾸 힘이 없을까요? 검사해보니 혈중 알부민 수치가 3.2g per 데시리터였습니다. 정상보다 낮은 수치였습니다. 몸이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멸치볶음, 점심에 청국장, 저녁에 고등어 반 토막을 드시게 했습니다. 딱 3주 만에 알부민 수치가 4.1까지 올라갔습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근육량이 늘어난 것이죠. 이게 바로 흡수되는 단백질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계란과 두부를 제외하고 우리 밥상 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단백질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권했던 한국 밥상 단백질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와 꽁치가 첫 번째입니다. 100g에 약 22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지방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만드는 류신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고등어 한 토막 120g을 일주일에 3번만 먹어도 근육 손실률을 25% 줄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조리 팁은 간단합니다. 기름이 너무 빠지지 않도록 약불에서 굽거나 된장찌개에 넣어 조리하면 단백질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닭다리살이 두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을 단백질 대표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70대 이상에서는 닭가슴살보다 닭다리살이 더 낫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드럽고 흡수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닭가슴살은 단백질은 많지만 질겨서 소화 효율이 낮습니다. 반면 닭다리살은 단백질과 지방 비율이 7대 3으로 이상적입니다. 이 지방이 단백질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닭다리살을 간장조림이나 찜 형태로 드세요. 건조하게 굽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흡수율이 30% 높습니다. 멸치가 세 번째입니다. 건조 기준으로 단백질 함량이 100g당 60g입니다. 단백질 밀도만 보면 고기보다 3배나 높습니다. 게다가 칼슘, 비타민 D, 타우린까지 들어있어 근육과 뼈, 심장 기능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단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염분입니다. 마른 팬에 한번 볶아 소금기를 줄이세요. 하루 한 줌 약 15g만으로도 충분한 단백질 보충이 가능합니다. 청국장이 네 번째입니다. 단백질 100g당 18에서 20g입니다. 두부보다 낮은 것 같지만 흡수율은 두부의 2배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아미노산이 잘게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소화된 단백질입니다. 장 건강을 도와주는 유산균이 근육 흡수를 더 촉진시킵니다. 실제로 일본의 장수촌 연구에 따르면 청국장을 주 4회 이상 섭취한 노인 그룹은 근감소증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조기와 굴비, 대구 같은 흰살 생선이 5번째입니다. 100g당 단백질 20g,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부종 완화에도 도움됩니다. 단, 소금에 절인 굴비는 피하세요. 염분이 신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생조기를 찐 형태로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95%에 달합니다. 콩나물과 숙주가 6번째입니다. 그게 무슨 단백질이야? 하실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는 단백질의 흡수를 돕는 아미노산의 보고입니다. 특히 글루타민산,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합니다. 피로 회복, 간 해독, 근육 회복에 큰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국 한 그릇, 숙주볶음 한 접시로 충분합니다. 오징어와 낙지가 7번째입니다. 단백질 100g당 20g, 지방은 1g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타우린이 풍부해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하루 섭취량은 손바닥 크기 약 70g 이내로, 너무 자주 먹으면 퓨린이 쌓여 통풍 위험이 있습니다. 이 7가지 식품이야말로 한국 밥상 위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단백질 식품들입니다. 비싸지 않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에는 멸치볶음과 콩나물국, 점심에는 청국장찌개와 고등어 반토막, 저녁에는 닭다리살 간장찜과 숙주무침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단백질 약 75g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 섭취량 1일 체중 1kg당 1에서 1.2g 기준에 딱 맞습니다. 70kg 시니어 기준 하루 70g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흡수시키는 법입니다. 흡수율을 높이는 3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식사 후 20분 이내에 물 한 컵 200ml를 마십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아침 단백질은 반드시 섭취하세요. 아침 시간대 근육 합성률은 저녁보다 2배 높습니다. 단백질 섭취 후 15분 걷기를 합니다. 혈류 순환이 활발해져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나 고단백 간식을 밤 10시 이후에 섭취하지 마세요. 이 시간대엔 신장 기능이 느려집니다. 단백질 잔여물이 쌓이면 콩팥이 피로해지고 부종이 생깁니다. 또한 고기와 생선을 동시에 한 끼에 많이 먹으면 위산과다로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드리고 싶은 시너지 비법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함께 먹을 때 에너지가 오래갑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 조림에 보리밥, 청국장에 현미밥을 곁들이면 혈당 상승을 막고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또 수면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는 시간은 자는 동안입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7시간 이상 숙면하세요. 여기까지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론은 좋은데 실제로 내 몸에 맞을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8세 김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2023년 9월부터 저희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체중은 62kg, 근육량은 23kg이었습니다. 평소 입맛이 없어 하루 한 끼만 드시고 주로 국과 죽 위주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힘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혈중 알부민 수치 2.9g per 데시리터, 헤모글로빈 11점, 3g per 데시리터로 빈혈과 영양 결핍 상태였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손에 힘이 없어 물건을 자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김 어르신께 단백질 중심 식단을 처방했습니다. 매일 아침 멸치볶음 한 숟가락, 점심 청국장찌개 한 그릇, 저녁 고등어 반 토막과 닭다리살 조림을 번갈아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20분간 가볍게 걷기를 권했습니다. 4주 후, 김 어르신이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혈색이 돌고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재검사 결과 알부민 수치 3.7, 헤모글로빈 12.6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체중은 62kg으로 그대로였지만 근육량은 25kg으로 2kg 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제 손에 힘도 생기고 계단도 숨 안 차고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흡수되는 단백질의 힘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먹는 것이 아니라 흡수되는 겁니다. 이제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구성하는 재료입니다. 근육뿐 아니라 피부, 머리카락, 손톱, 혈액, 호르몬, 면역 세포까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단백질 저장고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근육이 줄고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또한 단백질은 혈당 조절에도 중요합니다.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오래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단백질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면역력도 단백질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항체는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백혈구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면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단백질 흡수가 어려워질까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어 단백질을 잘게 분해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으면 위산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단백질이 위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소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소화 효소도 문제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트립신과 키모트립신도 나이가 들면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이 효소들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지 않아 흡수가 안 됩니다.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음식물이 장을 빠르게 통과하며 영양소가 흡수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느려져 음식물이 오래 머물고 오히려 부패하거나 가스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흡수율 높은 단백질 선택입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어떤 형태로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생선과 닭고기는 육류보다 소화가 쉽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지방과 함께 있어 흡수율이 높습니다. 반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지방이 많고 질겨서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발효식품인 청국장은 이미 분해된 단백질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냥 흡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청국장이 노인에게 최고의 단백질 식품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건강한 삶을 선물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단백질 섭취와 관련된 흔한 오해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오해 하나.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간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미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이라면 하루 체중 1kg당 1.2g까지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져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오해 둘.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낫다. 식물성 단백질도 좋습니다. 하지만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불완전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육 합성에 필요한 유시는 동물성 단백질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식물성과 동물성을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 셋.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식사를 안 해도 된다. 절대 아닙니다.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용입니다. 식사를 통해 얻는 단백질은 다른 영양소와 함께 들어옵니다. 생선에는 오메가3, 닭고기에는 비타민 B군, 청국장에는 유산균이 함께 들어옵니다. 보충제는 이런 부가 영양소가 없습니다. 반드시 식사가 우선입니다. 오해 넷. 운동을 안 하면 단백질을 먹어도 소용없다. 운동을 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안 해도 단백질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가만히 있어도 매일 단백질을 소모합니다. 피부세포, 머리카락, 손톱, 면역세포를 만드는데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운동 없이도 단백질 섭취는 필수입니다. 오해 다섯.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다. 입맛이 없는 것도 단백질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위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더욱 입맛이 없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조금이라도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 기능이 회복되고 입맛도 돌아옵니다. 이제 실전 식단 예시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식단입니다. 아침은 멸치볶음 한 숟가락, 콩나물국 한 그릇, 현미밥 반 공기입니다. 점심은 청국장찌개 한 그릇, 고등어구이 반 토막, 배추김치 한 접시입니다. 저녁은 닭다리살 간장찜 한 접시, 숙주나물 한 접시, 보리밥 반 공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총 단백질 약 75g입니다. 화요일 식단입니다. 아침은 계란찜 한 그릇, 미역국 한 그릇, 흰 쌀밥 반 공기입니다. 점심은 조기찜 한 마리, 된장찌개 한 그릇, 시금치나물 한 접시입니다. 저녁은 오징어 볶음 한 접시, 두부조림 한 접시, 현미밥 반 공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총 단백질 약 70g입니다. 수요일 식단입니다. 아침은 북어국 한 그릇, 김구이 2장, 흰 쌀밥 반 공기입니다. 점심은 청국장찌개 한 그릇, 꽁치구이 한 마리, 깨씹절임 한 접시입니다. 저녁은 닭가슴살 샐러드 한 접시, 감자 샐러드 반 접시, 빵 한 조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총 단백질 약 65g입니다. 목요일 식단입니다. 아침은 멸치볶음 한 숟가락, 된장국 한 그릇, 보리밥 반 공기입니다. 점심은 낙지볶음 한 접시, 미역줄기볶음 한 접시, 현미밥 반 공기입니다. 저녁은 고등어조림 한 토막, 콩나물 무침 한 접시, 흰쌀밥 반 공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총 단백질 약 70g입니다. 금요일 식단입니다. 아침은 계란말이 한 접시, 시래기국 한 그릇, 흰쌀밥 반 공기입니다. 점심은 대구탕 한 그릇, 두부김치 한 접시, 보리밥 반 공기입니다. 저녁은 닭다리살 무조림 한 접시, 숙주나물 한 접시, 현미밥 반 공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총 단백질 약 75g입니다. 토요일 식단입니다. 아침은 북어국 한 그릇, 김구이 3장, 흰쌀밥 반 공기입니다. 점심은 청국장찌개 한 그릇, 오징어 채볶음 한 접시, 현미밥 반 공기입니다.
저녁은 조기구이 한 마리, 콩나물국 한 그릇, 보리밥 반 공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총 단백질 약 70g입니다. 일요일 식단입니다. 아침은 멸치볶음 한 숟가락, 미역국 한 그릇, 흰쌀밥 반 공기입니다. 점심은 고등어 김치찜 한 접시, 된장국 한 그릇, 현미밥 반 공기입니다. 저녁은 닭다리살 카레 한 그릇, 샐러드 반 접시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총 단백질 약 65g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매일 조금씩 다르게 먹으면 질리지 않고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술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고 근육 분해를 촉진합니다. 특히 저녁에 술을 마시면 밤사이 근육이 빠집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과도한 염분도 문제입니다. 염분이 많으면 신장에서 단백질을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짠 음식과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국물 요리는 간을 약하게 하세요. 스트레스도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근육을 분해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마음의 평화도 단백질 흡수에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꿉니다.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면 단백질 합성률이 50% 감소합니다. 밤 11시 전에 자고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과도한 운동도 역효과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단백질 흡수를 돕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근육을 분해합니다. 특히 70대 이상은 격렬한 운동보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이 좋습니다. 이제 단백질 섭취 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과 비타민C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고등어 구이와 함께 브로콜리, 파프리카, 방울토마토를 곁들이세요. 단백질과 비타민 D도 궁합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 합성을 촉진하고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멸치볶음, 연어, 계란 노른자에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햇볕을 하루 30분 쬐는 것도 도움됩니다. 단백질과 섬유질도 함께 먹어야 합니다. 섬유질은 장 건강을 돕고 단백질 흡수를 촉진합니다. 현미밥, 보리밥,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단백질과 물도 중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물 1.5리터 이상 드세요. 식사 후 20분 이내에 물 한 컵을 마시면 소화가 잘 됩니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도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들기름, 참기름, 견과류를 조금씩 드세요. 이제 계절별 단백질 섭취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에는 주꾸미, 도다리, 봄나물이 좋습니다. 주꾸미는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도다리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담백합니다. 냉이, 달래, 쑥 같은 봄나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여름에는 장어, 민어, 전복이 좋습니다. 장어는 비타민 A가 풍부해 체력 회복에 좋습니다. 민어는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전복은 타우린과 아미노산이 풍부해 간 건강에 좋습니다. 가을에는 고등어, 꽁치, 전어가 제철입니다. 이 시기 등푸른 생선은 지방이 가득 차서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밤, 은행도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겨울에는 대구, 명태, 굴이 좋습니다. 대구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 소화가 잘 됩니다. 명태는 북어로 말려 먹으면 단백질 농도가 더 높아집니다. 굴은 아연과 타우린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입니다.
이제 단백질 섭취 후 몸의 변화를 시기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 후에는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기력이 유지됩니다. 2주 후에는 손발에 힘이 생깁니다. 물건을 잡을 때 힘이 느껴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3주 후에는 얼굴빛이 밝아집니다. 혈색이 돌고 피부가 탱탱해집니다. 4주 후에는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체중계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옷이 맞지 않게 느껴지고 몸이 단단해집니다. 8주 후에는 혈액 검사 수치가 좋아집니다. 알부민 수치,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12주 후에는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감기에 덜 걸리고 작은 상처도 빨리 낫습니다. 24주 후에는 근감소증이 멈춥니다. 근육량이 유지되고 체력이 안정됩니다. 이제 핵심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의 양보다 흡수율이 중요합니다. 생선, 닭다리살, 청국장이 근육을 살립니다. 하루 3번의 밥상으로도 충분히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냉장고에서 고등어와 멸치를 꺼내 한 토막 조리합니다. 점심에 청국장찌개를 추가합니다. 저녁엔 닭다리살 간장찜으로 단백질을 확보합니다. 식사 후 15분 걷습니다. 밤 11시 전에 취침합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3주 후엔 손발에 힘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밝아질 겁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근육만 키우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생명을 붙잡는 재료입니다. 냉장고 속 한 조각 생선, 작은 청국장 한 숟가락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시계를 함께 돌려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다른 어르신의 생명을 지키는 정보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밥상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당신의 단백질이 당신의 인생을 지탱합니다. 지금 바로 단백질의 시계를 되돌리세요.